부스팅부터 네, 제가 그 6장에서 부스팅부터를 맡았는데 앞에 부분 좀 요약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앙상블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분류기를 여러 개로 생성하고 그 생성된 분류기에서 나오는 예측 값을 가지고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방법으로는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팅이라고 해서 각 분류 결과의 값을 그 가장 많이 나온 값으로 최종 결과를 내는 그런 다수결 방식이 있고, 그게 보팅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배깅이랑 부스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배깅이라고 하면은 보팅과 좀 다른 것이 그 분류기를 같은 유형을 쓴다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유명한 알고리즘이 이 배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특징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좀 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주로 다루게 된 이 부스팅이라는 방식은 분류기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학습시켜서 데이터 자체의 가중치를, 그러니까 샘플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값을 가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깅하고 부스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깅 앞선 시간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의 목표는 일단 그 앙상블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금융에서 이 앙상블을 그냥 사용하면 잘못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데서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머신러닝 모델이 보통 세 가지 에러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책에서 위키피디아를 많이 참고해 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한번 링크를 넣어 놨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를 접속하시면은 아래쪽에 이 수식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바이어스랑 베리언스, 그러니까 그 편향이랑 분산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유명한 식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데이터랑 결과 사이에 별로 그 연관관계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런 언더핏이 주로 바이어스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노이즈를 그 어떤 시그널로 오인을 해서 잘못 포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 데이터가 너무 오버피팅 되게 돼서 그 베리언스가 커지는 것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마지막에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발생하는 에러이기 때문에 뭐 모델링으로 어떻게 걸러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앙상블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 배깅과 부스팅 위주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스팅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N개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분류기를 각각 학습을 시킵니다. 이거는 병렬로 학습을 시킬 수 있고, 이 분류기의 예측치의 평균 값을 가지고 그 가장 많이 예측을 한 값을 최종 결과로 내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에서 그 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유도하는 식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제 마우스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보입니다. 마우, 보이나요? 네. 보여요. 아, 제가 화면 공유가 처음이고 음, 원격 발표가 처음이라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네. 그
여기 식에서 보시면은 이 상관관계의 값이 결국 1이 되면은 이 분산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상관관계가 1보다 낮기만 하면은 그 배깅 방식이 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고, 보시면은 1보다 작은 그 상관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그 결과값이 잘 나올수록 까맣게 되는데 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n 값이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측정기의 개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베리언스를 이렇게 낮추는 효과를 배깅이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정확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배깅을 가지고. 이거는 그 뒤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에스티메이터가 두 개라고 한다면, 잘못 말했네요. 클래스 개수가 두 개라고 하면 그 에스티메이터 하나의 정확도가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 배깅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중복된 관측 값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깅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여기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복원 추출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샘플들이 사실상 동일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산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그런 관측 중복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SK런에서 실제 구현을 할 때 이와 같이 뭐 X 샘플의 평균 값을 쓰거나 아니면 4.5절에서 설명을 했던 그 순차적 부스트 스트랩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정확도가 부풀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기서 보시면은 그 K폴드 CV를 쓸 때, 그러니까 복원을 동반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그 스플릿 할 때 K를 값을 낮은 것을 써가지고 너무 많이 분할하지 않아서 흡사한 테스트 집합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 그 확률을 줄이는 방식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셔플을 몇 호이신지 묻고 있는 것 같고, 이 셔플 이 매개 변수를 끄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깅에 대해서 요약드렸고, 랜덤 포레스트 방식에 대해서 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쓰는 그런 방식인데 보호 피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그런데 이런 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기인과의 공통점으로는 그 서브셋 데이터 개개를 독립적으로 학습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기를 독립적으로 각각 이렇게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랜덤 서브 샘플을 미리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복원 추출 방식이 좀 덜 되어서 그 에스티메이터랑 트리 노드 간의 상관관계가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깅하고 유사하게 분산을 감소시키고, 이게 배깅 방식이 사용되는 거죠, 랜덤 포레스트에서. 그 다음에 장점으로
그 피처의 중요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오백 정확도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낮은 평양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에서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중복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 오버피팅이 피해질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5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피처를 랜덤으로 추출하는 게 이 랜덤 포레스트 방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처 개수를 좀 적게 사용해서 각 트리가 차이가 나도록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디폴트가 이 루트 값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으로 early stopping이라고 해서 학습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그런 방식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가 0이기 때문에 학습이 다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이것을 좀 금방 끝내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고유 값을 반영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 값이 반영이 되는 상태로 학습을 시켜서 좀 알맞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시퀀셜 부스트 스트래핑을 4.5.2에서 배웠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선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부스팅에 나왔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베깅처럼 그 복원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출을 먼저 하면은 정확도를 하나의 그 분류기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진 분류를 하는 그런 분류기라고 한다면 2분의 1이 넘기만 하면은 그 에스티메이터를 그냥 두고 만약 2분의 1이 안 되면 그냥 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류기가 살아남았다면은 그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중치가 잘못 분류된 그러니까 잘못 분류된 샘플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식을 쓰고, 그리고 잘 분류됐으면 가중치를 그냥 낮추거나 그대로 두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정기가 디스카드 되는 게 있으면 최초에 설정을 해둔 그 n개가 도달할 때까지 이 방식을 반복을 해서 버려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에스티메이터가 n개가 될 때까지 이 위의 방식을 다 반복을 하면 이 부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결과값이 그 가중된 그 각각의 분류기의 결과값이 가중된 그 분류된 결과값의 평균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스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백인과의 앞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순차적으로 그 핏을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느리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베깅은 이제 병렬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부스팅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학습을 하는 도중에서 나쁜 분류기를 퇴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다음으로 관측값, 가중값이 반복 시마다 다르게 부여되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하면서 가중값을 계속 고쳐 나가죠. 그래서 샘플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좀 가중값이 바뀌면서
더 학습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중평균된 값을 이렇게 결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스팅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그 베리언스와 바이어스를 둘 다 동시에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어스를 좀 줄이려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 오버피팅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금융 데이터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나오는데 부스팅이 그냥 오버피팅이 잘 되는 것은 여기 딱 보시다시피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이게 당연히 잘 되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깅이 선호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또 배깅이 더 병렬로 처리를 해서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팅을 쓰는 것이 많이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앞선 시간에서 다루었던 배깅이 그리고 부스팅도 마찬가지긴 한데 확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은 학습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죠. 특히 SVM과 같은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된과 동시에 최적된 값인지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하려면은 배깅 알고리즘에 이 SVM을 적용을 해서 할 때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조금 잠깐 나왔던 건데 얼리 스타팅 조건을 좀 타이트하게 줘서 학습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특정 이터레이터를 반복하는 것이 뭐 1회 한 10,000번 돌리면은 그만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세팅을 미리 해놓거나 아니면 이 허용치 값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0분의 1이 아니고 좀 더 허용치를 관대하게 줘서 학습 너무 확장성이 그러니까 좀 빨리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랜덤 포레스트 방식에서도 이렇게 맥스 뎁스나 아니면 맥스 리프 노드 뭐 이런 리프 노드 매개 변수를 좀 조정을 해서 학습을 확장성까지 고려를 해서 하는 방식이 중요하겠습니다. 부스팅 방식에서도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맥스 뎁스를 보통 5 이하로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원 랜덤 추출된 데이터를 이렇게 얼리 스탑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skrun에서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줄여주거나 톨러런스는 높여줘서 설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깅에 대해서도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배깅이 병렬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기 종료를 쓰면은 이제 배깅이 분산 감소를 너무 많이 해버리는 그런 효과랑 상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얼리 스타핑과 배깅 방식을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렇게 배깅과 접목해서 쓰면은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이었고 참고 자료로 제공해 주신 이 발표 자료에서 스티킹 방식도 좀 소개를 해 두셔가지고 저도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스태킹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 클래시파이어들에서 나온 이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의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도 그 금융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이고 혹시 좀 추가적으로 의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스팅은 가독합이 너무 심해서 예, 좀 금융 데이터에는 안 맞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부스팅은 그래서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예, 근데 말씀 발표 들어보니까 한번 비교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를 배깅한 결과하고 부스팅한 결과하고 섞어서 쓰던지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랜덤 그, 포레스트랑 예,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제가 네,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시계열화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랜덤 포레스트하고 그다음 딥 뉴럴 네트를 간단한 모형으로 3레이어로 3개의 예측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분이나 시간은 아니고 몬스리예요, 몬스리. 한 10년치. 그래서 예측을 해서 3개를 예측치를 평균을 해서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더 좋아요. 각각의 예측치보다 3개의 예측치의 평균치를 써봤거든요. 앙상블이라는 게 결국 3개의 어떤 그 특징을 모아서 평균치로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했더니 더 좋더라고요. 몬스리 금리 예측을 했는데 더 좋은 걸로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랜덤 포레스트나 각각의 딥뉴럴 네트워크는 3레이어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엄청 크던데 그런 것들의 특징을 좀 완화시켜준다 그럴까? 그런 거야. 단순 모델 같은 경우는 스태킹 모델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말씀 해봤더니 좋더라고요. 몬스리 예측식으로. 제 경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